1598년 일본을 통일하고 대륙 진출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에 출병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후쿠시마 마사노리 등 조선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전쟁을 수행했던 소위 무단파 무장들은 히데요시의 사망을 기점으로 일본으로 귀국했는데요. 전장에서 뼈가 굵은 무단파 무장들은 일본 국내에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히데요시의 참모 역할을 해온 문치파 무장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를 중재해온 마에다 토시이에가 사망하자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문치파 무장의 대표격인 이시다 미츠나리가 오사카에서 가토 기요마사 등 무단파 무장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시다 미츠나리는 후시미에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택에 찾아와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야스가 미츠나리의 신병을 요구하는 무단파 무장들을 설득시켜 돌려보냈다는 일화는 이에야스와 미츠나리의 갈등 구조를 그린 시대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011년 리메이크된 영화 할복 사무라이의 죽음에서도 주인공이 히코네번 에도 저택에 찾아와 할복할 장소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이문 낭인기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 소설은 에도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일화집 명랑 홍범의 한 에피소드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즉, 영화의 테마인 낭인들의 할복 요구 연기가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시대극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누군가가 사무라이 저택을 찾아와 신병 보호 등을 요청하면 사무라이의 명예를 걸고 이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에도 시대 당시 일본 전역의 번 또는 에도에서 실제 자주 일어났던 모습으로 일본어로는 가케꼬미라고 부릅니다. 5월 2번 도쿠가와 가문에서 다다미 교체와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한 사무라이 아사히 분자에모는 1691년에서 1718년까지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을 200만 자가 넘는 일기로 남겼는데요. 다니구치 신코 씨는 자신의 저서 무사도고를 통해 아사히 분자에몬이 기록한 5월 2번 사무라이 저택의 신병 보호 요청 일화를 여러 편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무라이 정신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689년 11월 10일 아마노 시게다이유라는 사무라이가 호리타라는 사무라이를 칼로 베고 아사다 하치로자에몬 저택에 찾아와 신병 보호를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아마노를 추격해온 사무라이의 칼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90년 6월 한 낭인이 여자를 찔러 죽이고 사무라이 저택에 찾아와 신병 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사무라이 저택 관계자는 지금 주인이 부재 중이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인이 없다는 핑계는 사무라이 저택에 도움을 요구하며 찾아온 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691년 4월 6일 한 남자가 사무라이 저택에 찾아와 어제 큰 싸움을 벌여 도움이 필요하니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 역시 주인이 없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신병 보호 요청을 수용해준 케이스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1696년 4월 19일 최하급 사무라이인 아시가루와 하인급인 쥐우겐이 여자를 두고 칼을 뽑아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상을 당한 아시가루가 노로 사크노에몬이라는 사무라이의 저택에 찾아와 신병 보호를 요청합니다. 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시가루는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1716년 8월 27일 고지마 센노에몬과 아자이 칸크로는 길을 지나가다 칼집이 부딪히는 일로 싸우게 됩니다. 일단 화해는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들은 결투를 신청해 결국 칼을 뽑게 되었고 센노에몬이 사망합니다. 센노에몬을 죽인 칸크로는 곧바로 인근 사무라이 저택의 신병 보호를 요청하는데요. 칸크로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사무라이 저택 측에서는
곧바로 강크로 가문의 연락을 취했고 아버지에게 신병이 넘겨집니다. 신병 보호 요청을 수용해준 경우의 대부분은 가족에게 연락이 취해진 직후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오아리번이 일본 전역의 번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일단 현장을 피하기 위해 신병 보호 요청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올라온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이 모여있던 에도에서의 신병 보호 요청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에도에는 수백 개의 번 저택이 모여 있었는데요. 번 저택은 일종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 저택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직속 가신들의 저택도 함께 모여 있었으니 에도에서 사무라이들끼리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외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센다이번 소속의 한 사무라이가 에도에서 도쿠가와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건 직후 센다이번 사무라이는 센다이번 저택을 찾아와 신병 보호를 요청했고 당시 번주였던 다떼 다다무네는 자국의 사무라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도쿠가와 측과 교섭을 벌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역시 센다이번 소속 하급 사무라이였던 가와무라 큐조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을 탄 사무라이 일행이 흙탕물을 튀긴 후 사과하지 않고 지나가자 이들을 추적, 말을 탄 사무라이의 허벅지에서 허리까지를 베어버리는데요. 사건 직후 가와무라 큐조는 센다이번 저택으로 바로 귀가합니다. 큐조에게 칼을 맞은 사무라이는 도쿠가와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였는데요. 칼을 맞은 도쿠가와 직속 가신 일행이 센다이번 저택으로 찾아와 가와무라 큐조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센다이번 저택에서는 당연히 신병 인도를 거부했는데요. 도쿠가와 직속 가신 쪽에서는 며칠에 걸쳐 사자를 보내며 재차 가와무라를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과 센다이번 하급 사무라이 때문에 발생한 작은 일이 외교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번주였던 다떼 다다무네는 고심 끝에 가와무라와 닮은 얼굴을 가진 사형수 중 한 명의 수급을 도쿠가와 가신 측에 전달하라고 명령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더 이상 응대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짜 수급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예로 든 두 사건 모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요. 센다이번 번주 다떼 다다무네가 에도에 체류했던 시기가 1636년에서 1658년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들 역시 혼란의 에도 시대 초기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직속 가신에게 상해를 입힌 가신을 보호하며 끝까지 버티거나 가짜 수급을 건네며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결과를 받아들이라며 도쿠가와 직속 가신 측을 압박하는 모습 속에서 전국시대 기풍이 살아있는 에도시대 초기 모습을 느낄 수 있겠죠. 에도의 다이묘 저택의 제3국, 즉 다른 번의 인물이 신병 보호 요청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쇼나이번의 사카이 가문 방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카이 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리며 일단은 중립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병 보호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단은 현관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초지종을 듣고 윗사람에게 보고할 것. 추적해온 자들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 모르는 자라고 시치미를 뗄 것. 에도시대 중기 이후 평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신병보호 요청자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내보내는 것이 일반화하기 시작합니다. 외교의 각축장인 에도에서 서로 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막부 말기에 와서는 이러한 질서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8번 낭인 신분이었던 사카모토 료마가 사츠마번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도쿠가와 막부의 추적을 피해 사츠마번 저택으로 몸을 숨기는 장면도 에도시대 당시 확립된 번 저택 간의 치외 법권을 활용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막부 말기 사이고 다카모리가 에도로 낭인을 보내 방화를 일삼았죠. 당시 에도 치안을 담당하던 쇼나이번과 신조구미 대원들이 낭인들을 추적한 결과
에도 사츠마번 저택에서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츠마번 저택 측에 방화범들의 신병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맙니다. 사츠마번은 번 저택의 치외 법권을 이용해 낭인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결국 쇼나이번과 신조구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츠마번 저택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보신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오늘은 에도시대 일본사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인 신병 보호 요구, 가케꼬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